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좀 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지킨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바이 오 남매입니다. 자,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이게 특히 옛날에는 이제 그 엄마들이 뭐 된장을 화상을 입거나 뭐 다치거나 이러면 야 이게 다 약이야 그러면서 막 된장 고추장 이렇게 상처에 바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됐던 적도 있고 더 크게 이제 그 큰 병으로 번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자주 쓰는 바세린도 네네. 사실은 이제 의약품이었잖아요. 옛날엔 되게 귀한 거였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저도 여기저기 쓰긴 하는데 그게 그 용도별로 맞게 뭐 립에 쓰는 립 케어용, 뭐 손에 쓰는 뭐 핸드 로션처럼 나온 것도 있고 얼굴에 바르는 로션, 바디 로션 이렇게 그 쓰임에 따라서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예. 더 이상 그거는 이제 의약품이 아닌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서 해져서 K 어떤 뷰티의 네네. 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비비크림. 맞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레이저 시술한 이후에 피부 재생이나 홍조를 커버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성 그 약품으로 먼저 예. 출시가 됐었는데 그 피부 재생력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예. 그 피부 표현을 중요시하는 동남아, 우리나라나 이런 동아시아 쪽에서 그런 중요한 기초 화장품의 하나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게 역으로 해외 화장품으로 수출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제가 즐겨 쓰는 화장품 중에 뭐 말해도 되겠지만 후시딘이나 마데카소를 화장품처럼 만들어가지고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실제로 저는 제 느낌에는 기본 화장품보다 조금 더 이 흉터나 이런 데 좀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좀 그런 범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양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포뮬레이션 좀 바꿔가지고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화장품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시딘이나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줄기세포 요즘 맞아. 이제 화장품 많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원래는 의약품용으로 예.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고 아니면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어떤 배양 성분들을 넣다가 그 중에 얘네 그 미량의 성분들이 이제 피부에 재생이나 이제 피부를 좋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밝혀져서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이든 아니면 의약품 만드는 원료든 이렇게 뭔가 이제 화장품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 화장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나 너무 고열량이 약처럼 써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화장품처럼 써서 혹시 너무 과한 건 아닌가? 그 줄기세포도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또 이 사람 마음에 너무 즉각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오면은 약간 의심이 들잖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있습니다. 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 외품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네네. 소비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약국에를 가면 OTC 그래가지고 온 더 테이블 해서 살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ETC라고 해가지고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약물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부작용을 얻는다든지 문제를 겪게 될까봐 그건 식약청에서 아주 강한 그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오늘의 마지막 피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 근무하는 홍진태 교수입니다.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센터 센터장 일을 맡고 있고요. 혁신암 치료제 센터라고 해서 암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 화장품, 네. 의료기기 이런 거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원래 약은 독이요? 독은 약이다. 다만 용량에 따라서 차이 날 뿐이다. 라고 아주 고전적으로 이 얘기한 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파라세실루스라고 예. 하는 사람인데
근대 철학자이기도 하고 약학자이기도 하고 뭐 의학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시대에는 너무나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인데 어쨌든 지금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마데카솔 또 뭐죠? 후시딘 네.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네. 소위 말해서 피부 재생 뭐 이런 거 있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주름살 같은 것들을 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예. 미백 작용도 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살짝 스쳐간 단어지만 드럭 리포지션 이런 그것도 용어를 있었죠. 예. 드럭 립포지션이라는 거가 한국말로 재생산, 재정립 뭐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우리 그 남매 중에서 여자분이 두 분이 계셔서 네네. 좀 쑥스럽긴 하는데 우리 비아그라 아시죠? 알죠. 예. 비아그라가 대표적인 리포지션. 했던 약물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제 고혈압 치료 약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약물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리포지셔닝. 근데 우리 학생 입장에서 요 시장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약학과에 화장품 관련된 학과가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국립대학에서는 화장품학과가 없었어요.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예. 석박사 과정은 없고요. 충북대학대에 예. 올해 박사 과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어. 지금처럼 이거 리포지션이라고 네네네. 용어를 했잖아요.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화장품명에서도 그런 쪽에 연구 인력을 좀 주로 더 양성해보자 이런 예.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죠. 아까 잠깐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용어 자체는 과장 광고고요. 잘못하면 허위 광고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많은 그 화장품 회사들이 잘 한번 보세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이렇게 써 있어요. 배양액이 줄기세포 화장품 이렇게. 그래서 마치 줄기세포를 화장품용으로 쓰는 것처럼 과대가 아니라 이거는 그 광고 자체가 남용도 안 되는 거고 과대도 아니고 불법적인 거죠, 그거는. 이 시장이 넓어질수록 오용되지 않게끔 악용되지 않게끔 이런 또 학과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이 배출될 수 있으면 또 우리 또 이 바이오 산업 메카인 충북에서 또 좋은 제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분 잘 모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충북대 약학대학은 약학대학이 통째로 오송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약학과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화장품학과 이런 분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네네. 정말 연구 기반의 화장품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제3자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떤 연구들과 실생활들이 조금 좀 동떨어진 면들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실제 연구와 생산과 이런 것들이 딱 한 자리에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우리 오송이야말로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움과 건강이 점점 더 밀접해지는 시대에 굉장히 유용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쓰면 약이 되는 것들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예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 남이었습니다.